마이너스 a분의 d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외워야 되겠지. 근데 아직 시험 끝나고 너희들은 열심히 외울 거라 생각해. 하지만 이거 외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비슷하잖아. 그지? 예. 여기도 하나씩 더하고 두 개씩 곱해도 하고 세 개씩. 그죠? 자, 그래서 두 번만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작!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한 번 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자. 2차 방정식의 근계간 한번 얘기해 볼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라는 식. 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이와 같은 식이 있어요. 우리 이때 야 두분의 합 구해 라고 하면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큼은 1창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합자리, 상수항이 곱자리다. 이렇게 외우고 있지. 맞아요.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큼은 1창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두분의 합자리, 상수항이 두분의 곱자리다. 이렇게 외우고 있지. 이게 바로 뭐야? 근과 계수와의 빠른 적용이었어요. 자, 3차 방정식에도 얘와 똑같은 내용의 개념이 있습니다.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빠른 적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 베타, 감마를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쭉 써보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온다예요. 자, 그런데 이 식을 관찰해 보니까 맨 위에 있는 개념과는 달리 x의 세제곱이라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일 때만큼은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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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써줄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x의 세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큼은 와, x제곱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자리네. x의 개수가 1창의 개수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자리네. 와, 상수항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알파 베타 감마 자리네 라고 그냥 막바로 오면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적어 놓을게요. 2차 항에서 첫 번째 줄 적어 놓으세요. 2차 항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자리가 되더라. 1창의 개수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자리가 되더라. 그리고 상수항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알파, 베타, 감마 자리이므로 위치로 기억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3차 방정식은요, 거의 95% 이상이 얘의 개수가 1이야. 알겠습니까? 선생님, 저거 네. 1일 한 장의 개수가 1일 때만 네네. x 세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큼은 이게 중요해. x 세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 빠른 적용. 저 식은 최고창의 개수가 3. 그런데 1. x는 세제곱이다. 요런 경우에는 되는 거죠? 네네네. 만약에 3x의 세제곱 이런 게 나올 때는 이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원래대로 가셔서 쓰셔야 합니다. 자, 그럼 너희들 이 두 문제 풀어볼 수 있겠네? 풀어보자.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막바로 풀 수 있겠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셨어요? 묻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뭐 나옵니까? 0. 그치? 왜 이차항이 없잖아. 없으니까 0이야. 자, 이 실수할 수 있어? 했구나? 예, 실수한 학생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 보도록 하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여기에서 뭐예요? 마이너스 4지. 왜? 얘를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딱딱 위치로 보면서 가장 편하다예요. 자, 예. 되셨죠? 자, 사실 이 개념 우리 다항식에서도 선생님이 살짝 보여줬던 개념이야. 그 개념이 이제 재탕되고 있어. 3급 개념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확장시켜서 고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공부해 볼 거야. 지금 뭐 50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풀어볼 거야. 이런 내용을 지금부터 배우겠다. 자, 그런데 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개씩을 좀 쫙 정리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 녀석 정리하면 뭐야?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는 0이라고 이렇게 정리되겠지. 맞아요? 자, 이 녀석 정리하는 방법. 우선 x가 3개가 있으니까 x의 3차로 시작해요. 자, x의 제곱 구하려면 x 2개에다가 상수항 하나씩 곱해주셔야 되는데 그 상수항에 이런 녀석이 있지? 이 부분을 모두 밑줄 친 부분을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의 제곱이라 쓸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x항을 구하는 거예요. x항은요, x 하나에다가 숫자 2개씩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숫자 2개씩 곱한 걸 모두 다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숫자 2개 곱하면 a, b, 이렇게 2개 곱하면 b, c, 이렇게 2개 곱하면 c, a. 원래는요, a, b 더하기 a, c 더하기 b, c 이거야. 그런데 3개일 때만큼은 유난순으로 돌려서 표현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3개여서 이렇게 유난순으로 돌려서 써줬어요. 이제 상수항 만들고 싶으면 여기 보이는 상수항 3개 곱하면 되네요. 마이너스 a, b, c 이렇게 나와서 는 0이 되는 거예요. 얘를 공식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상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4차, 5차, 6차, 7차 응용된 문제를 풀 수 있겠지. 자, 이제 4차 방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방정식은요, x, x, x 4개니까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해? 4차, x의 4제곱으로 시작할 거야. 자, 이제 나 x의 세제곱 만들고 싶어. x의 세제곱은 뭐야? 각 항에서 x만 하나씩 뽑아서 3개 곱해주고 남은 하나는 이런 숫자를 곱해줘야 되지. 그래서 곱할 수 있는 숫자의 경우를 보니까 요런 녀석들이 있네. 그래서 모두 다 마이너스로 묶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x의 세제곱이다 라고 요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나 뭐 만들어야 돼? x의 제곱 만들어야지. x의 제곱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x 2개에다가 숫자 2개를 곱하는 경우라는 거야. 맞니? 그러면 주어진 4개의 숫자 중에서 2개씩 곱할 수 있는 경우를 만들어 보면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서 AB 있지. 이렇게 곱해서 AC. 이렇게 곱해서 AD. 끝났네. BC. 이렇게 곱해서 BD. 끝났네. 그리고 이렇게 곱해서 CD. 이렇게 2개씩 곱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찾는 거예요. 4개부터는 유난순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쭉 적습니다. 시작! A, B 플러스 B, C 미쳤어. 미안해요. A, B 플러스 A, C 플러스 A, D 플러스 B, C 플러스 B, D 플러스 C, D에 맞아요? X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뭐 해야 돼? X항 구해야 되지. 항이 4개인데 X항을 구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4개 항 중에서 요거 둘 중에 하나씩을 곱하는 건데요. X 하나에다가 숫자 3개를 곱해야 되지.
자, 그러면 이때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편하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라는 요 숫자 중에서 세 개를 곱한다라는 말은요. 하나씩 지워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맞아요? 자, 그래서 D에서부터 지우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D 지우고 곱해버리면 뭐 나와? 마이너스 A, B, C 나오죠. 자, C를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B, D 나오네요. B를 지워버립니다. A, C, D 나오네요. A를 지워버립니다. B, C, D 나오네요. 그런데 모두 다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뽑아놓은 상태에서 X 붙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수항 곱할 때는 얘네 4개를 모두 곱하면 되니까 플러스 A, B, C, D는 0이다 라고 이와 같은 식으로 전개가 되겠네요. 맞나? 여기까지 정리. 다 썼나? 예. 그러면 우리요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볼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항상 나왔다면 최고차항을 1로 주로 만들고, 맞아? 주로 1로 만드는 상태에서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 이 식의 구조를 가만히 봤더니 맨 첫 번째 항 다음에 나오는 자리에는 두근의 합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게 나오네요. 3, 4방정식은 근이 3개니까 세근의 합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게 나오고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니까 요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나오지. 오, 이게 두 번째 오는 식의 특징이구나야. 아,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오는구나야. 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항을 봤더니 이건 뭐야? 근을 2개씩 곱한 녀석이 와요. 근을 2개씩 곱해서 더한 녀석이 와요. 근을 2개씩 곱해서 더한 녀석이 오더라야. 그리고 그 다음을 봤더니 그 다음에 근을 몇 개를 곱해서 3개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녀석이 나와요. 3개씩 곱한 걸 모두 다 더한 후에 마이너스를 붙인 녀석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야? 4개씩 곱한 녀석이 나와요. 그래서 기본 부호를 보게 되면 항상 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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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마 부호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과의 관계를 보면 첫 번째는 1개씩 더한 거, 그 다음에 2개씩 곱해서 더한 거, 그 다음에는 3개씩 곱해서 더한 거, 그 다음에는 4개씩 곱해서 더한 거,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더라.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될까? 예. 그러면 우리는 이 규칙성을 이용해서요, 얘를 지금부터 일반화 시켜보는 겁니다. 조금 한 번 더 올릴까? 예, 이 정도 되면 쓸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달은 사실을 이제 어떻게 만든다? 개념화 해야 돼요. 자, 개념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요 녀석 2개 나눠서 하자. 예. 자, k의 n제곱 x의 n제곱 플러스 kn-1의 x의 n-1제곱 플러스 k의 n-2의 x의 n-2제곱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k1 x 플러스 k0는 0의 근을 내가 이런 식으로 정리한대요. 자, 얘는 지금 몇 차 방정식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개념은 몇 차 방정식인 상태다? n차 방정식이야. 그러므로 n차 방정식은 근이 제일 많으면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n개가 나오겠지. 그 n개의 근이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 식을 저 근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겠네? 자, 이 방정식을 근을 이용해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우선 근이 A1부터 시작되니까 앞에 좀 칸 남기셔야 돼요. x-a의 1도 있고 x-a의 2도 있고 x-a의 3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서 x-a의 n까지 나오겠네? 얘가 0이다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식과 이 식은 전개했을 때 같아? 달라? 달라요. 왜? 얘는 k의 n제곱이 맨 앞에 붙어 있거든. 즉 x의 n제곱의 개수가 k의 n제곱인데 얘는 최고차항이 그냥 x의
n제곱이에요. 같아지기 위해선 여기에 뭘 곱한다? k의 n제곱을 이렇게 붙여 놓으셔야 합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뭐를 알 수 있냐? 모든 근의 합, 즉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이라는 모든 근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모든 근의 합은 눈치채셨습니까? 예, 전부 뭐였어? 2차 방정식에서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였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도 마이너스 A분의 B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모든 근에 해당되는 요 녀석은 뭐가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최고차 항의 개수인 누구? K의 N. 그리고 두 번째 항의 개수인 누가 나온다? K의 N-1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고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예요. 구조가 같다 다르다? 같다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근의 곱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모든 근의 곱은요. 볼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나왔을 때, 자, 모든 근을 봤더니 얘는 뭐가 나왔어? 알파 베타는 a분의 c 나왔죠. 자, 얘는 뭐가 나왔어요?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나왔지. 맞아? 그래서 와, 모든 근의 곱은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개수를 이용하는데, 이렇게 2차일 때, 짝수차일 때는 양수가 나오고 홀수차일 때는 음수가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얘를 어떻게 이용해서 풀 수 있어? 그래, 모든 근의 곱은 k의 n분의 k의 제로를 이용하면 되는데, 부호가 오락가락 바뀌네요. 자, 부호를 바꿔주는 역할 뭐야?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에요. n이 짝수일 때는 플러스가 돼버리지,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돼버리지? 예. 그래서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수학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근과 개수와의 관계예요. 여기까지 됐나? 네. 자, 그러면 이제요, 그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일반화된 개념인데, n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의 근계가는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거의 시중에 나와 있는 95% 이상의 문제가 이 xn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가 나오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이 1이 될 때는 쉽다 어렵다? 열나 쉽다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보자. A의 의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A 자리는 근의 합이 오는 건데 마이너스가 끼어있지? 그래서 A 자리는 뭐다? 마이너스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이 오는 자리다요. A 자리는 이런 자리다요. 자, B 자리는 뭐예요? 근을 두 개씩 곱한 녀석이 오는 자리지. 맞아요? 그러므로 얘는 뭐다? A1, A2 더하기 A1, A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1, AN까지 간 후에 더하기 이제 A2부터 시작하지. A2, A3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나가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잘못 넣었다? 죄송해요. 1부터 n까지.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온다? AN-1, AN이 오는 이런 자리예요. 그래서 각 근 중 서로 다른 두 개를 곱한 후에 더한 수가 오는 자리이다요. 선생님, 네, A1, A2 더하기 A1, A3 이해가 안 돼. 이거 봐. 근이 이런 식으로 있지. 잠시만.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A1, A2 더하기 A1, A3 더하기 A1, A4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1, AN. 그 다음에 뭐야?
A2, A3 더하기 A2, A4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2, AN.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다? AN-1 AN이 간다야. 이해될까요? 네, 여기까지 정리.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상수와 관련된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근의 곱이 오는 자리지. 죄다 곱한 거. 예. 그래서 곱해주긴 곱해주는데 문제는 이때 뿔마 부호가 바뀌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a1, a2 땡땡땡 an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다요. 선생님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자리는 절대 시험에 안 나요? 안 나요. 근각계수의 관계에서는요, 요렇게 3개의 자리만 시험에 나온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될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넘겨보도록 하자.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좀 봐줄까? 예. 자, 선생님이요. 너희들 시험 범위하고 관련된 부분 위주로 좀 봐줄게. 그래서 너희들 시험 끝나고 나면 여기 뛰어넘은 부분부터 다시 시작을 할게요. 되겠습니까? 자, 너희들에게 선생님이요. 조금이라도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을 하나 설명을 하자면 되게 어려운 상급 문제에 나오는 개념을 좀 설명할 텐데 얘는 중학교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나와요. 근데 이 개념이 들어가면 전부 상중하에서 상급 취급을 받아. 그런데 이 개념은 중1부터 중3 때까지 다 나오고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다 나와요. 상급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 좀 설명하고 갈게요.